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을 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에 빈밭에 과연 퇴비나 유박을 한가할 때 넣어줘도 아, 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논쟁의 정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퇴비, 유박, 복합비료 이런 밑거름 비료나 는 보통 파종 전이나 또는 정식 전에 길게는 한 3월 말부터 또는 한 달 아니면 2, 3주 전에 많이들 하십니다. 간혹 일주일 전에 보통 부랴부랴 정식하는 당일에 모종을 사면서 퇴비랑 비료를 한꺼번에 사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그때까지 하기 때문에 봄철에 밑거름 퇴비안을 심는 것은 보통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쁜 봄철에 퇴비 거름을 꼭 뿌려야 하는 게 맞나요? 겨우내 서너 달 동안 밭이 아무것도 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 농한기 여유있는 시간에 퇴비 거름이나 유박 같은 유기질 비료를 미리 뿌려주면 안 되는 건가요? 더 좋지 않을까요? 봄이 되면 비닐봉지까지 정신이 없고 바쁘고 파종 또는 모종 정식을 하면 덜 바쁠 것 아니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퇴비도 화학비료나 유기질 부속 퇴비로 나눠지는데 과연 각각 겨울 빈밭에 미리 살펴 놓으면 작물 생장에 더 도움이 되는지 그동안 궁금했던 의문사항에 대해 속 시원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알아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퇴비와 유박의 차이 등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퇴비란 뭐냐? 퇴비는 사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집, 잡초, 낙엽 등 일정 기간을 쌓아둔 뒤에 미생물 작용을 통해 유기물을 썩히고 발효시켜 만든 것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퇴비는 대부분 가축의 똥, 우분, 돈분, 계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지수 성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퇴비라고 말하는 유기질 부속 비료는 개분, 우분, 돈분 같은 가축 분뇨가 주성분이고 그리고 왕겨나 톱밥, 지푸라기 같은 식물의 부산물들이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성분과 부성분이 결국 퇴비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퇴비의 역할은 사진에서 보이시면 퇴비의 효과는 토양 구조 개선, 식물 성장 촉진, 토양 오염물질 분해, 화학비료 사용 절감, 토양 침식 방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이 푸슬푸슬해지고 뿌리가 뻗기 좋아지고 수분 유지가 용이해지고 질소 속효성이고 비료도 지속적이고 인사는 작물이 이용하기 쉽습니다. 퇴비수 유익한 생미생물이 토양의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을 분해해주고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서 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우 시 토양 침식을 방지합니다. 자, 이와 추가적으로 퇴비의 역할은 작물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입니다. 퇴비도 정식 명칭은 유기질 부속 비료로 엄연히 비료이긴 하지만 작물의 양분을 주고 또 우리가 흔히 NPK라고 말하는 질소 인상 가리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작물에 얼만큼 공급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개분의 질소 성분이 주로 많고 돈분, 우분, 개분 다 우분은 개분보다는 질소가 적고 인산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정도로 추정하고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퇴비를 바탕으로 양분을 가늠하거나 조절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미미한 정도입니다. 비유하자면 잔치국수를 만들 때 멸치 육수를 사용하면 전반적으로 맛이 좋지만 조선간장, 파, 마늘 등 다른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요리가 안 되는 것처럼 작물이 잘 자라는데 퇴비가 영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퇴비가 영양 공급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퇴비의 추가적인 두 번째 역할은 오히려 퇴비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 퇴비에 들어있는 왕비호, 톱밥, 지푸라기 같은 식물의 부산물들이 몇 달간 아주 천천히 분해되면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가축분도 그 역할을 하긴 하지만 비교적 천천히 분해되는 목질 성분의 재료들이 주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생물이 땅 안에 많이 살게 되면 아시겠지만 흙의 성질이 좋아져 통기와 배수가 좋아져서 식물이 잘 살아가는 데 유리한 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개량하고 성질 좋게 만드는 퇴비를 시비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철 빈밭에 퇴비 거름을 12월 혹은 1월 등에 미리 뿌려드는 게 득일까요? 아니면 실이 클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거름의 종류, 화학비료와 유기질 부족 퇴비로 나눠서 명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반전이 있사오니까 마지막 영상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겨울철 빈밭에 퇴비를 미리 살포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겨울철 빈밭에 퇴비를 미리 살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까요? 득일까요? 자, 결론은 지금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드리자면 여보세요? 잘 보세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므로 미리 겨울철 빈밭에 퇴비거름을 뿌려서 안 된다입니다. 결론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도 해당 내용을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식 전 3주 전에 보통 파종이나 3주 전에 지금 그 퇴비를 뿌리고 로타리를 치고 비닐 멀칭 작업까지 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왜 안 되느냐? 자, 이유는 일단은 겨울철에 미리 뿌려놓게 되면 퇴비거름 효과를 거의 10% 이하도 보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겨울철에 봄철 파종 및 정식을 앞두고 3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전에 퇴비거름을 살포하실 걸 강력 권장드립니다. 이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원에서도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겨울철 빈밭에 퇴비를 미리 넣으면 안 되는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화학 비료를 미리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유기질 부숙 퇴비라고 있죠. 일명 이제 가축분 퇴비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미리 넣어서 안 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원인은 유효기간 때문입니다. 유효기간. 비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 비료든 유기질 부숙 퇴비든, 유기질 부숙 퇴비나 화학 비료든, 화학 비료 복합이나 요소 이런 거 있죠. 밑거름 비료. 지금 어쨌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부숙 퇴비 화학 비료가 무슨 유효기간이 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화학 비료는 토양 속에다가 비료를 뿌리고 여기다가 물을 주게 되면 비료 알갱이들이 녹아서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로 바뀝니다. 암모니아성 질소. 자, 그래서 흙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위에다 뿌리게 되면 흙 속에다가 스며들게 됩니다. 흙 속에. 그래서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다 물에 녹아서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식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에 녹은 화학 비료가 한 곳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겨울엔 특히 눈비가 오죠. 안 오지는 않죠. 물이 들어갈 경우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기도 하고, 심하면 강우량이 많을 경우 용출이 되어 쉽게 내려가서 강등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강등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땅속에 있는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의 거름기들이 스스로 증발하거나 휘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또한 대기 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요. 대기 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기까지 기간이 화학 비료의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화학 비료는 1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그리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기질 부숙 퇴비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3개월. 자,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월, 1월 전에 땅 얼기 전에 미리 밭을 갈아서 로타리를 쳐놓고 화학 비료를 뿌려놓고 멀칭을 딱 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막상 5월달에 작물 심을 때가 되면 1월에 화학 비료를 미리 뿌려놨다가 하더라도 4개월 뒤인, 예를 들면 지금 1월에 미리 화학 비료를 뿌렸다 하더라도 1월에 4개월 뒤인 5월에 파종 또는 정식할 때 되면 1월에 밭에 거름기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거름기 유효기간은 1개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비료만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는 미리 뿌리면 안 된답니다. 그럼 화학 비료가 아닌 유기질 비료를 그러죠. 보통 유기물 부숙성 퇴비라고 그러기도 하고, 유기질 부숙성 퇴비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거는 겨울철 빈밭에 미리 넣고 밭을 갈아 놓으면 될까요? 이거는 괜찮을까요? 퇴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화학 비료와는 다른 유기물입니다. 이거는 퇴비와는 달리 부숙 퇴비는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화학 비료와는 달리 유기물이기 때문에, 즉 유기물은 미생물들이 먹이로 먹을 수가 있고 분해를 시키면서 거름을 만들어야 식물이 섭취할 수 있는 거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퇴비입니다.
퇴비를 당장 바로 뿌리면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습니다. 왜? 식물이 뿌리는 무기물을 흡수합니다. 물에 녹아있는 아주 미세한 정도의 성분들을 식물들이 흡수하는 것이죠. 식물은 무기물을 흡수합니다. 예, 무기물을 흡수하고 식물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있는 그래서 여기가 뭐 그래서 아주 미세할 정도의 성분의 식물들이 흡수하는 것이지, 여기 뭐 지푸라기나 콩떼, 깨떼 같이 덩어리를 넣어 놓으면 식물이 흡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생물들이 이러한 유기물을 부수고 분해해서 비로소 무기물로 만들어야 식물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유기질 부속 퇴비가 유기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무기물로 만들어야 식물이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식물 섭취. 네. 식물이 섭취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화학비료가 다른 점입니다. 화학비료는 물만 들어가면 물에 녹아서 식물들이 바로 섭취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퇴비는 이 유기물을 미생물이 다시 분해시켜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최소한 3주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3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퇴비 넣고 3주간 매일 물 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3주간 매일 물 주라고. 자, 그렇다면 퇴비를 미리 넣고 그러면 화학비료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유효기간이 1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유효기간. 그러면 이 퇴비는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유기질 부속 퇴비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자, 그 효과가 지속되느냐? 일단 퇴비를 넣고 분해가 시작되면 퇴비 거름 효과가 처음에는 천천히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3주간 유기질 부속 퇴비 12 후 효과가 처음에는 서서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서서히 3주간 분해가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서 미생물이 분해를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겠죠. 3주간 미생물이 분해해서 12 효과가, 즉 3주가 지나야 점점 퇴비 거름 성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 아주 약한 거름기까지 쭉 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주 거름 효과가 미비하죠. 여기는. 자, 그래프를 보시면 3주가 돼서야 비로소 거름 효과가 점점 올라가고 최고점을 찍어서 쭉 떨어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작물들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작물들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먹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미생물들이 계속 유기물을 분해해서 거름을 만들기 때문에 화학비료는 물에 녹았다가 싹 1개월 만에 없어지지만 유기물 부속 퇴비는 꾸준한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 부속 퇴비를 넣으면 거름기 비료 성분이 좀 꾸준히 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효과가 6개월까지 가지만 그 양은 미미하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효과가 6개월까지 온전히 이 효과가 간다는 거를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효과는 미비합니다. 6개월 정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까지가 최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 효과.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에 퇴비를 넣었다고 치면은 1월에 유기질 부속 퇴비를 투입했다고 치면은 길게 봐야 4월이 되면 1개월, 3개월, 4월, 5월이거든요. 5월달 되면 파종 또는 정식을 하고 식물이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부속 퇴비 거름기가 없어지게, 많이 길어야 3개월 정도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1, 2, 3, 4개월 유지하면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5월에 정작 씨앗 파종이나 또는 정식을 했을 때 모종 심을 때 먹을 게 없게 되겠죠. 왜냐면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 유기물이 들어오면 열심히 분해해서 무기물로 분해해야 하는데, 그때 작물이 있다면 작물이 빨아먹겠지만
만약에 작물이 없다면 미생물만 먹이 활동을 하고 말게 되겠죠. 그렇다면 미리 넣어봐야 미생물 다 먹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 정리하자면 파종 3주 전에 밭을 갈아서 퇴비를 넣고 3주간 매일 물을 주고, 왜냐면 미생물들이 물이 있어야지 화학비료든 거름이든 이게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종 당일 또는 하루 전에 두둑하고 비닐 멀칭을 하고 파종 또는 모종 적식을 하는 게 최종 정리고, 농촌진흥청에서도 보통 3주간 퇴비 밑거름 퇴비를 시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특제과학원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독자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학비료 또는 유기질 부숙퇴비를 넣고 멀칭하고 물 주기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학비료나 부숙퇴비는 물을 줘야만 분해가 되고 비료가 생긴다고 했으니, 밭을 갈아서 비료 퇴비 넣고 비닐 멀칭까지 해놓고 땅이 얼기 전에 겨울철에 물만 안 주면 봄철에 바쁜 일거리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 또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겨울에는 눈도 오고 비도 내립니다. 비닐 멀칭해서 덮어놔도 그 속에서 전혀 물이 안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닐 멀칭을 해놓으면 그 속에는 물이 증발하지 못하니까 비닐 멀칭 속이 축축하게 고이게 됩니다. 즉, 보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수증기가 비닐 멀칭 안에가 밖의 기온차 등과 함께 속에서 축축하게 수분이 생기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분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철 빈밭에 퇴비를 미리 넣으면 얻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철 밭을 갈아 놓으면 비가 와서 빗물이 들어가서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빗물 속에서도 거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빗물 속에 고루 스며들게 들게 되고, 이것들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딱딱했던 토양이 부드럽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이 되기 전에 밭을 미리 갈아 놓으면 이런 효과는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를 넣는 경우가 아니고 퇴비를 넣는 경우는 미생물이 다 갉아먹어도 다 갉아먹지 못하고 남은 리그닌 성분이 남거든요. 이런 것들이 남아서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도움은 있을 수 있지만, 퇴비 그러니까 단순한 효과, 이런 미비한 효과는 있지만 퇴비의 효과성을 따져보면은 경제적으로 낭비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겨울철 퇴비 살포를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봄이 되면 그 기간에 맞춰서 파종하고 모종을 증식하기 3주 전, 길게는 한 달 전에 밭을 갈고 퇴비를 넣고 물 주기를 시작하고, 화학비료만 넣겠다는 분들은 일주일 전에 밭을 갈고 화학비료를 넣어서 일주일간 물 주고 심으면 이것이 돈을 들여서 부숙퇴비와 화학비료를 살포한 만큼 작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겨울에 땅이 얼기 전에 미리 밭을 갈아 놓으면 위와 같은 두 가지 효과는 보실 수는 있습니다. 또한 물론 퇴비를 겨울철 빈밭에 뿌려주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진 않지만 약간의 다음과 같은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비한 장점 1. 봄에 정식이나 파종이 임박해서 퇴비를 뿌리면 다 발효되지 못한 가축 퇴비가 간혹 있거든요. 브랜드별로. 이게 열과 가스가 발생해서 뿌리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겨울에 미리 퇴비를 뿌리면 그런 가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부숙된 퇴비를 누차 하지만 제조 과정 중에 산소와 충분히 접촉하지 못해 부패하고 흙 안에 있을 때 오히려 해충을 유인하는 냄새나고 질환 좋은 퇴비들이 시중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퇴비를 안 좋게 사면은 정식 2주 전에 뿌린다고 해도 작물에 해를 높일 가능성이 미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뿌려놓으면은 산소와 충분히 미리 만나면 분명히 좋은 퇴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장점은 비료의 효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간과한 일부 장점만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주변 농사 잘 짓는 전업농이 계실 겁니다. 수십 년간 써왔던 부숙된 퇴비 브랜드를 여쭤보시면 가격만 보시고 그 브랜드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 위와 같은 가스 양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 퇴비나 유기질 부숙 퇴비 부숙 정도를 측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팁이 있으니까 여기 농사로라든가 흑토람인가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그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각종 지자체에 요거 가축분 퇴비
부숙 정도를 측정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시면 또 이런 그 가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장점은 작물이 심기 전에 미리 흙의 성질을 좋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퇴비가 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이 미비하긴 하지만 복합비료와 유박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는 있지만 흙의 값싼 천연재료들을 통해서 미생물이 사는 좋은 땅을 만드는 퇴비만이 할 수 있는 진짜 강점은 있습니다. 퇴비가 땅의 성질을 좋게 하는 것은 복합비료가 물에 의해서 분해되듯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숙성기간이 필요하고 보통 퇴비 비옥기간 6개월까지는 간다고 본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그 6개월은 온전히 6개월이 아니라 끝에 6개월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양화기나 톱밥 이런 식물성 재료들이 분해되면서 미생물을 배양하고 유기산을 만드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비를 미리 넣어두어 모종을 심거나 파종할 때 비옥한 통화용을 미리 준비해 놓고 심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뿌리 활착이나 뿌리 성장 장애 예방에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비료 효과를 겨울철에 미리 뿌려놔도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식의 방법은 이 장점은 추천할 만한 방법이지만 퇴비 효과의 유효기간의 특성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다년성 과수나무의 경우에는 가을에 추비를 일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밑거름은 주로 새싹이 나오기 전 이른 봄이나 겨울 휴면에 깨어난 후 비료를 밑거름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가을은 1년 내내 과일나무의 뿌리 성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뿌리에서 흡수되고 합성된 성분은 주로 저장에 사용되고 내년에 싹이 트고 개화하고 열매 맺고 새싹이 자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에 과실나무에 추비로 시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듬해 봄에 시비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추비에 대한 개념이고 밑거름은 보통 과실나무는 밑거름은 2월 말이나 3월에 밑거름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나무라고 해서 9, 10월에 가을에 퇴비를 넣는다고 해서 이와 같이 똑같이 일반 1년생 농작물과 비교해서 동일시해서 비료를 밑거름을 겨울철에 넣는 접근 방식은 좀 무리가 있는 접근 방식이라 사료가 됩니다. 유기질 부숙 퇴비의 경우 3개월 정도가 최대치 비료 거름 효과를 발휘하면 나머지 6개월에서 1년이 간다 함은 그 이유는 남은 잔여 거름 분량이 미비하게 발휘되어 그 효과가 이어온다는 의미로 해석하셔야지 최대한 효과가 6개월에 1년까지 가는구나 라고 오인하시면 안 되십니다. 물론 거름 효과 유효기간이 없다면 당연히 일손이 없는 농한기에 겨울철에 미리 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업농 농가분들이 봄철 3월 말쯤에 보통 유기질 부숙 퇴비를 시비를 하십니다. 작물 정식 3주 전에서 길게는 한 달 전에 뿌리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박은 어떨까요? 유박은 미리 뿌려두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박도 아주까리 유박만 있는 게 아니고 오분, 돈분, 개분, 어분, 유박, 잎유박이 있습니다. 아주까리 유박은 반려동물의 동물이 먹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잘 안 쓰는 추세입니다. 아주까리, 유채꽃, 참깨 같은 것에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들이 열과 압력을 가해서 펠렛 모양으로 가공한 것이 바로 유박비료죠. 강물이나 화학적 물질 없이 천연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에 포함되지만 퇴비와 다르게 법으로 NPK 그러니까 질산, 인산, 가리에 대해서 무조건 최소한의 함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통 질소 4%, 인산 1%, 칼륨 2%가 보정되어야 하는 함량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유박비료의 목적은 작물의 양분을 공급하는 그 자체인데 화학비료, 복합비료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 구성 성분이 강물이나 화학재료가 아니라 천연재료라는 점에서 화학비료와 다르고 화학비료가 흙 안에서 작물에 흡수되거나 물과 바람이 없어지는 것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유박은 2,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화학비료에 비해서 비료기가 한두 달 정도 더 오래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박의 퇴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유박의 퇴비와 구분되는 점은 첫째, 퇴비는 제조 과정상 어느 정도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유박은 그러한 발효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유박을 구입해서 바로 써도 되고 퇴비는 2주 정도 가스를 빼는 시간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정반대입니다. 유박은 제조 과정에서 발효 과정이 없기 때문에 흙 안에서 발효가 시작되면 발생하는 열과 가스를 2주에서 4주까지 충분히 빼줘야 하고
좋은 퇴비는 태생적으로 완전히 부수된 퇴비는 이미 제조 과정에서 발효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완수된 퇴비가 100% 흔치 않기 때문에 만약 이를 위해서 2주에서 3주 정도 가스를 빼는 시간을 두는 거죠. 그리고 유박은 퇴비와 다르게 미생물을 번식해서 토양의 성질을 개량하는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생물이 관여해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양 성질 개량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토양 개량보다는 화학비료보다 오랫동안 작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유박에 대해 설명해 드려 아시겠지만 유박을 2달 정도 작물에 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시비를 하고 또 겨울에 흙에 시비에 밭을 갈아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화학비료의 의존도를 낮추거나 화학비료를 보충해서 양분을 공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는 퇴비와는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파종 또는 정식하기 3주에서 한 달 전부터 땅에 시비하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유박은 반드시 비를 맞아야 분해가 돼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주는 게 필요하겠죠. 퇴비도 마찬가지로. 근데 유박 중에서 님케이크라고 하는 님이라는 식물의 열매로 만든 유박비료도 있는데 이 유박비료만큼은 겨울에 미리 넣는 게 더 좋습니다. 멀구슬나무라고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연근의 이용이 많지 않아서 최근에서야 알려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천연 살충 유기입니다. 특히 인도 지방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님이라는 식물에 포함된 아자디락티는 살충 효과가 있는데 보통 살충 효과라고 하면 벌레가 어떤 물질에 닿아서 금방 죽는 그런 단순한 살충 효과를 생각하실 텐데 아자디락티는 훨씬 고차원적이고 장기적인 살충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분은 벌레의 호르몬에 관여해서 섭식, 그리고 생식, 탈피, 산란 이런 곤충의 다양한 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애들이 밥을 못 먹고 불임이 되고 정자가 감소하고 기형충을 낳고 산란수가 줄어들고 알도 기형이고 이런 식으로 벌레들이 서서히 씨가 마르는 작용을 합니다. 왜 개미약을 뿌려놓으면 이 약이 누출된 개미들이 개형에 걸리고 서로 먹이를 나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벌레들한테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서 님 성분은 작물과 토양을 기피하고 기피하지 않는 벌레들도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벌레들한테. 그렇다는 거지 당연히 사람들한테 아무 해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님 성분은 좋은 유용성 미생물을 잡아먹는 갑각류의 번식도 마찬가지로 억제하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보조적인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성분이라 다양히 사람한테는 아무 해가 없다고 판매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님케이크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유튜버분들이 작물을 심기 전에 작물 생육 중에 님 유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미리미리 겨울부터 토양에 뿌려주시면 겨울 동안 알이나 번데기에서 태어나는 해충들의 발당을 방해하고 개체수를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해주는 것이 좋은지 또 해주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지 정리를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자면 1. 퇴비의 역할과 기능은 토양의 성진 개량을 역할을 하고 비옥도 상승이나 배수 통기 역할을 하고 2. 겨울철 퇴비 시비는 저는 퇴비 유효기간을 생각한다면 비추천합니다. 작물 파종과 모종 정식 3주 전에서 한 달 전에 사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가스장애 예방이나 초반 성장에는 일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가장 중요한 퇴비 시비를 하는 이유는 그 효과를 얻기 위함이 큰 만큼 그 유효기간을 생각한다면 저는 최우선 순위로 모종 정식 3주 전에서 한 달 전에 사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유박의 역할 및 기능. 유박의 종류 역할의 기능은 양분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약 2개월 정도 지속되는 효과가 있고 겨울철에 미리 시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철 유박 시비는 비추천하고 4. 5. 님유박 님케이크는 겨울철부터 시비를 권장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농촌진흥청에서 그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퇴비는 언제쯤 주는 게 좋을까요? 작물을 심기 1, 2주 전에 흙과 잘 섞어준 후 식물 씨앗이나 모종을 심는 것이 좋다고 농촌진흥청에서 퇴비는 얼마나 사용해야 할까요? 엽채류는 한 평당 3.3제곱미터는 약 2에서 3kg, 근채류는 3에서 4kg, 과채류는 4에서 5kg 시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 퇴비가 완숙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완숙된 퇴비와 그렇지 않은 퇴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완숙된 퇴비는 열이 나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퇴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열과 가스가 식물의 뿌리에 피해를 줘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퇴비는 언제 만들까요? 일반적으로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만들어 이듬해 봄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은행마루 농원이었고요. 겨울 밭에 미리
밭을 준비하고 봄철에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일손을 더는 의미도 있지만 생산량을 높이면서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쌀쌀한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